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47주, 48주 주간 브리핑 묶어서 시작합니다. 늘어나는 매물, 줄어드는 거래량, 관심이 끊겨버린 부동산. 네, 전국 기준으로는 부동산 지수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5개월간의 상승을 끝냈습니다. 말이 5개월간의 상승이지 거의 수도권에 편중된 상승,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고른 하락. 부동산이 세상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난리 난 곳은 코인 시장. 저는 뭐 코인 시장을 유동성을 흡수하는 창구 정도? 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올랐나 보면 23년 한 1월 정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이 대폭락했던 시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얼핏 기억하기로는 비트코인이 한 18,000불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98,000불, 한 5배로 올랐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한 900불까지 떨어졌던 게 요것도 한 3배 정도 올랐는 것 같고요. 제가 나머지는 잘 모르고 그나마 뭐 요거 이름 뭐죠? 리플이 한 0.4달러, 0.3달러까지 떨어졌던 게 이것도 한 3배 이상 올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알만한 게 뭐 있나요? 저는 코인은 잘 몰라서 도지코인 한 0.1불, 0.08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게 얘도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고. 부동산에 눈이 갑니까? 이런 데 모르는데 또 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쳐 돌아가냐면요. 뭐 시가총액이 아주 미미한 애들 기준으로 얘는 밀리언인데 30밀리언, 100만, 1000만, 3000만 불, 3억 30, 한 300억, 시총 한 300억짜리 54배 폭등, 54배. 지난 일주일 동안. 근데 이 잡코인들 이런 거 한 방에 무너지는 거 과거에 본 경험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이 3.3 트릴리언, 뭐 한 3,000조가 넘어가나요? 이거 한 5,000조 정도 되나요? 환율이 지금 1,400원 정도 기준 잡으면 4,000조 좀 넘어가네요. 한국 두 개, 코인 시장이 한국 자산 시장의 한국 주식 시장 규모,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 그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을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미국이 그마이 돈을 찍어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엄청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중국이 그것을 다 흡수해 줬었죠. 이렇게 막 스펙타클하게 돌아가는 이런 시장이 있는 반면 좀 사실 저는 요즘 굉장한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나왔던 뉴스가 석유화학 산업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이 이 장치 산업 이거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서 낮은 단가로 공급하니까 석유화학 직격탄을 맞고 있죠. 철강, 포항에 있는 현대제철 폐쇄 논의, 그리고 뭐 포항제철 또한 뭐 생산량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원자재 사와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것이 그냥 중국에서 가공된 것을 사오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으니까 산업이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산업 또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엄청난 로봇이 등장하고 엄청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어지고 이 로봇이 성장을 또 가속화시키는 AI와 이 로봇이 합쳐지니까 어마무시한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도록 정치인들도 내도록 싸우고 있고 남자 여자도 내도록 싸우고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KBS에서 제대로 된 다큐가 한 개 나왔습니다. 요거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신기술들 이런 걸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과거에 농경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치가 축적이 되면서 그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죠. 지금은 정말 사람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저는 이 AI나 로봇이 침투할 수 없는 것으로
뭐 다른 직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을까? 그래도 괜찮을까? 대체해 버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에 몹시나 두렵습니다. 부동산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사실 저는 요즘엔 더 재밌네요. 쿠팡알리 댓글창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에 맞게 늘어나는 매물, 줄어드는 거래량, 거기에 걸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매수 의지수가 다시 동조하죠. 제가 이 차트를 계속 그려내는 이유가 과거에는 이 탈동조화하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르내리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지가 제법 되었다. 이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파급되었잖아요. 부동산 정보 다 손바닥 안에 다 들여다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균질화되어 가는 것 같다. 대구 부산은 그냥 채바닥. 조금 내뺐던 인천이 많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울산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울산이 지금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뭐 대기업, 어느 대기업? 아람코. 우리나라 대기업 말고 아람코, S-오일 최대 주주죠. S-오일. 여기에서 또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여파. 근데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사실 뭐 그닥 뭐 지금은 뭐 10,000명 이상의 공사하는 인원들 뭐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엄청나게 큰 시설을 지어놔도 상주하는 인원 한 500명 정도면 그 다 돌려낸다고 합니다. 자, 서울 매수 심리 72.1까지 갔던 것이 38.9까지 계속 내리막입니다. 계속 내리막. 부동산에 눈이 가겠습니까? 뭐 있는 예금도 찾아서 뭐 미국 주식 코인으로 뛰어든다고 하니 부동산 관심 덜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08, 마이너스 0.12까지 최근 들어서 낙폭을 키우고 있고 플러스를 보였던 인천 오합을 왔다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요. 뭐 부산은 계속 그냥 이 정도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시장을 주도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주간 신고가 비율 보시면은 이것이 법인이 매수를 했건 뭐 공공기관이 매수를 했건 이런 건수들이 좀 있어주면은 이렇게 신고가가 삐쭉삐쭉 나오고 거래량도 뭐 한 4, 50건씩 살려내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도 뭐 최근에 이렇게 좀 샀는 것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 연말이 되고 거래량이 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제법 되나 이렇게 약간 착시를 불러온다. 거기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제가 요거 주간 신고가 비율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 부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대구 딱히 늘어나지도 못했어요. 서울이 약세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지방의 타임, 제가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지방 살짝 힘을 받는 듯 했지만 사실 이 추석 연휴에 요 갭을 메우는 형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인천 엄청났을 때 거의 850건에 달했던 거래량이 지금 400건대. 거래량이 인천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도 바짝 잘 나가나 싶었지만 아니었고요.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 매매 거래량 한번 예측해 봅니다. 지금 한 43%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11월의 거래량을 추산해 보니까요. 부산은 2,000건. 올해 이 좋았던 시절 비껴가고 다시 안 좋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요. 대구도 이 좋았던 시절보다 훨씬 못한 거래량. 사실 이 1,800건 이런 것들도 왜 거래량이 조금 더 많게 비치냐면은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 되었건 뭐 법인이 되었건 그 관련 거래가 한 55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또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뭐 1,600건대 거래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거래량도 나올 수 있는 수준. 인천은 지금 올해 최저 거래량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광주 요거 제가 퍼센티지 조금 잘못했나? 딱히 별거 없습니다. 광주 아파트 세대당 아파트 최고 많은 동네. 울산이 계속 요즘 1,000건대의 거래량을 보여주고요. 대전도 사실 뭐 그닥 볼 것 없는 모습. 부동산 시장 이렇게 다 재미없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하는 거 일견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재미난 것들 그냥 구경만 해도 사실 재밌습니다. 저는 뭐 1도 그런 곳에 코인 같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미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로 몰려가는지 그런 것들 관찰하는 재미 정도. 자, 거래량이 좋았던 것 같지만 뭐 그닥 다 별거 없습니다. 다 별게 없어요. 다시 대출이 확실히 줄인 효과. 그럼 내가 대출을 왜 줄이냐? 이거 좀 지방이라도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아파트 시장은 띄울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죽잖아요. 이 산업군 아까 죽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대기업들도 지금 떨어지죠. 자영업자만 앓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영업자만 힘든 거 아닙니다. 기업들도 점점 전이 되어 가서 위기로 처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람들 전부 다 돈 좀 모이면은 코인 투자해야지. 미국 주식 투자해야지. 뭐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돈을 잘 안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 도입되면서 뭔가 모르게 위기를 느끼죠.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자꾸 쟁여두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일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매매 거래량 인구 1000만 수준으로 봤을 때 대구는 그나마 양호한 수준. 인천이 반짝 좋았다가 한 5개월 정도 좋았던 시절, 수도권 위주로 좋았던 이 시절에 많이 좋았었지만 다시금 수도권도 약세를 보이면서 인천의 거래량이 근래 들어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 자, 전세 거래량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지금 11월에 전세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 수준이냐면은 대전하고 한번 견주어 보십시오. 11월에 전세 거래량. 대전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죠.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대전 인구 뭐 170만, 180만 뭐 안 되거든요. 아파트 거래량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그전에는 대구가 대전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보여줬는데 근래 들어서 대구의 전세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게 좀 수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대구 전세 거래량 인천이 울산이야 뭐 계속 이런 상태였는데 대구 확실히 이상합니다. 부산은 뭐 전세 거래량 그래도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의 전세 거래량 이렇게 전세 거래가 안 이루어지나? 그렇다고 딱히 월세가 또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매물 이제 영상 끝부분으로 향해 갑니다. 매물은 자, 제가 2주 전 대비 비교해 보시면 대구는 살짝 줄어들었고요. 2주 전과는 좀 비슷한 그런 상태. 한동안 바짝 오르다가 살짝 숨고르기 그것 아닌 것 같고 이 차트를 보면 계속 우상향 차트를 그려 나가고 있더라. 광주, 대전, 울산. 광역시 중에서 제일 분위 좋다는 울산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수준. 전세 매물 한번 1000만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대구가 이거 3위 대구가 지금 3위 자리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광주도 매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인구 대비 뭐 아파트 수가 아파트 매물이 대구가 뭐 매물 1등이니 뭐니 많니 이런 얘기했었지만 대구 이제 그런 수준 아닙니다. 대구보다 더 암울해지는 것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세 매물 살펴보시면 부산은 줄고 있고 인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매물 많이 늘어나죠. 거래 줄어들죠. 전세까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뭐 다른 지역들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구는 계속 매물이 머물러 있는 상태. 부산도 감소세가 좀 근래에는 조금 둔화되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 뒤늦게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 2주 전과 견주어 봤을 때 전세 매물 대구는 횡보세, 인천은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 전세 매물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 전세 매물은 대구가 확실히 많네요. 거래가 너무 떨어집니다. 다른 지역들도 잽싸게 쫓아오는 지역들이 있더라. 대구가 분위기 뭐 미분양이 많고 뭐든지 뭐 매도 물량이 제일 많고 제일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뭐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부산 와이카노 이럴지도 모르지만 사실 대구가 안 좋은 걸로 치면 현재는 1위가 맞는 것 같아요. 부산이 2위 정도 됩니다.
나머지 지역들도 뭐 2점 몇이 정도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썩 좋지는 않더라.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미없는 이 부동산 시장. 그래도 뭐 어떤 변동이 있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 채널이 그래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